기출 변형 커말 2급 7의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다음 컴퓨터에 사용하는 USB 장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주변 장치를 최대 몇 개까지? 127개까지 연결 가능합니다. 2번 컴퓨터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도 장치를 연결하거나 제거가 가능합니다. 단일 USB 포트를 사용하여 스피커, 전화, CD-ROM 드라이브, 스캐너 같은 주변 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4번 범용 병렬 버스 장치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컴퓨터 인터페이스이다. 이 부분이 틀렸는데 4번은 범용 병렬을 지우시고 범용 직렬 이렇게 바꿔 쓰세요. 범용 직렬 버스 장치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 문제 2번을 보시면 한글 윈도우 7의 운영체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선저명 멀티태스킹으로 안정적이다. OLE를 지원하여 파일의 용량을 줄일 수 있다. OLE는 객체를 삽입해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서로 다른 프로그램의 객체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으로서 한 프로그램의 모든 객체를 삽입할 필요 없이 그냥 연결만 해줌으로써 용량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255자의 긴 파일명을 지원하며 요거 원표시나 슬래시 쌍점 물음표 그 다음에 인형표 그 다음에 이런 꺾기 표시 등의 특수 문자는 파일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 홈그룹, 빠른 검색, 자녀보호, 캡처 도구, 스티커 메모 등의 새로운 기능이 지원됩니다. 3번 메모장에서 현재 시스템의 시간과 날짜를 자동으로 추가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시간과 날짜를 입력할 곳에 커서를 두고 F5번 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시스템의 날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4번을 보시면 윈도우 7의 가젯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가젯 1번 시계, 일정 관리, 뉴스 등 도구를 바탕화면에 표시할 수 있게 해주는 작은 프로그램을 가젯이랍니다. 2번 바탕화면의 빈 공간에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가젯을 선택하여 바탕화면으로 끌어다 놓으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3번 보조 프로그램의 가젯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렸는데 가젯은 보조 프로그램에 있지 않고 보조 프로그램을 지우시고 제어판 안에 있습니다. 제어판 가젯을 선택하여 추가할 수 있다. 4번 바탕화면에 추가된 가젯은 이동, 크기 조절, 항상 위에 표시할 것인지 불투명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5번 컴퓨터 소프트의 버전에 관련된 설명으로서 패치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정식 프로그램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기간이나 기능을 제한하여 배포하는 프로그램, 이것은 쉐어웨어랍니다. 쉐어웨어. 2번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에 제작회사 내에 테스트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은 알파 버전이랍니다. 알파 버전. 3번 이미 제작하여 배포된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이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프로그램 일부를 변경해 준 프로그램을 패치 프로그램이랍니다. 3번이 정답이고 위로 올라가셔서 4번 정식 프로그램을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를 목적으로 일반에게 공개하는 프로그램, 이것은 베타 버전이랍니다.
베타 버전. 6번 메모장과 워드패드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서식을 지원할 수 있다. 서식은 바로 메모장은 지원되지 않고 워드패드에서는 메모장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라 할 수 있죠. 오일이 기치 삽입 여부, 이것도 워드패드에서 지원이 되고 메모장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3번 저장 파일의 확장자가 RTF, 이게 서식이 있는 문서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DOCX, ODT의 지원 여부, 이런 것도 워드패드에서 가능합니다. 메모장을 할 수 없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맞네요. 3번 텍스트 지원 여부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아니죠. 4번이 정답이고, 문제 7번을 보시면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도메인 네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숫자로 구성된 IP 주소를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문자로 만든 인터넷 주소를 도메인 네임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도메인 네임을 관리하는 것은 KR릭이라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말합니다. 3번 인터넷의 모든 도메인 네임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존재해야 되고, 4번이 틀렸네요. 도메인 네임을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임의로 설정할 수는 없어요. 8번 기출 변형 문제. 한글 윈도우 7의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에서 1번 네트워크 어댑터인 랜 카드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를 열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렸는데 바로 설치 여부에 상관없이, 이 부분이 틀렸고, 반드시 랜 카드가 설치되어야만 이렇게 됩니다. 되어야만 네트워크 공유 센터를 열 수 있습니다. 1번의 정답. 제어판의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를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고, 현재 네트워크 위치나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네트워크 공유 설정 및 관리, 새 연결 또는 네트워크 설정, 네트워크 문제 진단 및 해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9번 컴퓨터에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정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고받을 수 있는 양방향성. 2번 틀렸네요. 저용량성이 아니라 용량이 크기 때문에 대용량성으로 바꿔주세요. 통합성, 비선형성. 10번 멀티미디어 재생 소프트웨어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윈도우 7 미디어 플레이어, 엠팩 플레이어, 툴북, 리얼 오디오, 이렇게 있는데 바로 3번의 툴북이라는 것은 재생이 아니라 멀티미디어를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해서 저작 프로그램이랍니다. 만든다 해서 저작 프로그램이라 한다. 재생이 아니라 만든다 해서 저작 프로그램. 3번의 정답. 1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 7에서 다음과 같이 파일을 삭제했을 때 휴지통에 저장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번 해당 파일의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를 눌러서 삭제한다. 그러면 휴지통에 들어갑니다. 2번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삭제 키를 이용하여 C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한 경우다. 이럴 경우 뭘까요? 바로 들어가지 않죠. 3번처럼 네트워크의 다른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삭제한 거, 네트워크 상에서 삭제한 경우도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4번 USB 메모리, 이동식 메모리에서 삭제한 경우도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2번
다음은 휴지통 아이콘이다. 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아이콘에 보시면 위에 뭔가 쌓여 있어요. 휴지통에 휴지가 쌓여 있는 모양이죠. 이것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휴지통 비우기를 실행하지 않는 상태. 쌓여 있으니까 실행하고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2번 속성 대화 상자에서 선택한 위치에 대한 설정은 윈도우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크기를 할당하여 사용자는 크기를 조절할 수 없다. 이 부분이 틀렸는데 사용자가 크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있다로 바꿔주세요. 있다. 3번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삭제 확인 대화 상자 표시 확인란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13번을 보시면 다음 중 연속적인 소리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를 일정 간격으로 측정하여 그 값을 디지털화시키는 작업을 무엇이라 하냐. 이것을 2번 샘플링 작업이라 합니다. 14번 동영상 처리 보드에 관한 설명이다. 관계가 없는 것은 1번 TV 수신 카드, 동영상 처리 보드, 비디오 오버레이 보드. 3번 비디오 캡처 보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5번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각 사이트를 논리적으로 연결해주기 위한 네트워크 장비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패킷이라는 것은 장비가 아니라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데이터의 묶음 단위를 패킷이라는 것이지 장비가 아닙니다. 1번 정답. 라우터, 서로 같은 네트워크를 연결하며 가장 빠른 최적 경로를 설정해주는 역할이죠. 브리치, 서로 같은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리피터는 전압을 올려주는 증폭기의 역할을 합니다. 증폭기. 문제 16번을 보시면 다음은 보안의 침해 유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보안을 침해하는 유형인데 1번 위조, 잘못된 데이터를 보내는 행위다. 이것은 위조가 아닙니다. 위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다른 보내는 사람, 송신자가 보낸 것처럼, 다른 송신자가 보낸 것처럼 꾸미는 현상이에요. 꾸미는 것. 위조하는 겁니다. 마치 다른 송신자로부터 데이터가 온 것처럼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1번의 정답. 수정, 바꾸는 것이죠. 전송된 데이터를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가로채기, 인터셉션은 송신된 데이터가 수신지까지 가는 도중에 몰래 보거나 도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올라가셔서 4번 가로막기, 인터럽션인데 데이터의 정상적인 전달을 가로막아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17번 다음 중 윈도우 7의 작업 표시줄에 있는 시작 단추의 바로가기 메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윈도우 탐색기 열기를 선택하면 탐색기 창이 표시됩니다. 속성 대화 상자에서 시작 메뉴에서 메뉴의 링크, 아이콘, 메뉴 모양의 동작 등을 지정 가능합니다. 검색을 선택하면 검색 결과 창이 표시된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바로 작업 표시줄에 있는 시작 단추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는 게 바로가기 메뉴에는 검색이 없습니다. 그냥 시작 단추를 누르야죠. 그죠? 그래야지 나오지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지 않아요. 4번 속성을 선택하면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속성 창이 표시가 됩니다.
18번을 보시면 CPU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CPU의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에는 MIPS가 있는데 이는 초당 100만 개의 단위 명령어를 연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산장치는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로 가산기, 보수기, 두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어 장치는 컴퓨터의 모든 동작을 지시 감독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4번 CISC는 범용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명령 세트를 축소하여 설계한 컴퓨터 방식으로 주로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이나 그래픽 컴퓨터에 사용된다. 이 부분이 틀렸는데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이나 그래픽 컴퓨터에 사용되고 명령을 축소한 설계 방식은 CISC를 아니가 RISC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RISC 방식이다. 19번 시스템 복원 시 복원 지점, 복원 시점을 상태로 변경되는 것은 복원 시점 상태로 변형되는 것은 2번 응용 프로그램이 바로 복원 시점으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20번을 보시면 한글 윈도우 7에서 윈도우 7의 미디어 플레이어 매체 재생기라는데 이것에 관한 것으로 작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번 오디오나 비디오 파일을 재생할 수 있어요.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캡처할 수 있고 3번이 틀렸습니다. 비디오 편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음악 CD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엑셀 21번 합니다.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페이지 설정 1번 페이지, 여백, 머리글, 바닥글, 시트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순서는 행 우선, 열 우선을 선택하여 인쇄할 수 있고 3번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실행한 경우 인쇄형을 설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바꿔 쓰세요. 있다. 4번 머리글 바닥글을 설정해서 페이지 번호, 날짜, 시간, 파일 경로, 파일 이름, 탭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2번을 보시면 열 넓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셀에 들어가서 서식, 열 넓이 자동 맞춤을 실행하면 현재 선택한 셀에 입력된 길이의 문자열에 맞추어 현재 열의 넓이가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2번 열 넓이를 조정하려면 열 머리글의 너비 경계선에서 원하는 너비가 될 때까지 마우스를 끌어서 이용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3번 열 넓이를 조절하면 셀 서식에 들어가서 열 넓이가 있습니다. 를 선택한 후 열 넓이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값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4번 해당 열 넓이를 크게 하면 글자의 크기도 자동으로 조절되지는 않아요.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문제 23번을 보시면 다음 중 열 넓이 및 행 높이를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워크시트에서 열 넓이는 0에서 255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2번 기본 열 넓이는 8.43자로 되어 있습니다. 3번 열 넓이를 0으로 설정하면 열이 숨겨집니다. 4번 행 높이를 내용에 맞게 변경하려면 행 머리글의 아래쪽 경계선을 한 번 클릭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분합이네요. 부분합 계산 항목에 관해 설명할 수 있는 함수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최대값 있죠? 표준 편차 있죠? 중앙값은 없습니다. 숫자 개수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25번을 보시면 다음 부분합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는 것은 1번 데이터 탭의 윤곽선 그룹에 있는 부분합 명령을 사용하면 목록에서 열의 부분합과 총합계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2번 sum 합계함수를 사용하여 요약함수 합계 또는 평균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각 열에 대한 요약함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여기서 틀린 이유가 바로 sum 함수를 이용하여 함수 요약, 여기 함수 요약을 할 수 있는 것은 sum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subtotal 함수입니다. subtotal subtotal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지 sub 함수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subtotal 함수를 사용하여 함수를 요약합니다. 이렇게 바꿔 써야 됩니다. 3번 통합 문서가 수식어를 자동으로 계산하도록 설정된 경우 부분합 명령을 사용하면 정보 데이터를 편집할 때 부분합 총합계 값이 자동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4번 부분합 명령을 사용하면 각 부분합의 정보행을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도록 목록의 윤곽이 설정이 됩니다. 26번 보면 다음 부분합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부분합을 실행하기 전에 정렬을 실행해야만 합니다. 부분합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해야 하는 정렬이다 라고 알아두시고, 정렬은 부서명으로 오름차순 되어 있다. 부서명 보시면 영업 1부, 영업 2부, 영업 3부, 영업 4부 됐죠?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오름차순이 된 상태죠. 2번 부서명별로 판매금액 합계가 계산된 것이다. 부서명으로 그룹을 지어서 지금 보시면 여기 영업 일부의 요약 이렇게 보시면 판매 금액이 되어 있죠. 그죠? 이 부분이 바로 부서명별로 판매 금액의 합계가 계산된 것을 말합니다. 4번 부서명별로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의 최대값이 계산되어 있다. 보시면 여기 있죠. 소형차, 중형차 이것이 최대값 여기 있죠. 최대값으로 되어 있죠. 최대값. 그러니까 3번도 맞는 것이죠. 4번 이미 만들어진 부분합의 일부만 수정할 수 없다나 일부만 수정도 가능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27번을 보시면 피벗 테이블의 레이아웃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을 때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옳은 것은, 지금 보시면 보고서 필터에는 담당이 들어가 있고 열 레이블은 없네요. 행 레이블에는 분류 값이 들어가 있고 값에는 수량 단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경우, 이게 레이아웃이 이렇게 돼 있을 경우 어떤 값이 되냐면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지금 열 레이블이 없는 상태죠. 그럼으로써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보고서 필터 부분이에요. 보고서 필터가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행 레이블이라고 써 있죠. 그죠? 행 레이블에 보게 되면 분류, 과자류가, 유제품, 음료, 요게 분류가 선택돼 있으며 그 안에 합계 같은 게 돼 있죠. 그죠? 합계 이런 게 행 레이블 아래에 있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값이 수량 단가 있죠. 요것은 값, 시그마,
값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고 28번을 보시면 피벗 테이블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요약하고 분석하며 탐색하고 요약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2번 피벗 차트 보고서를 사용하여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 해당 요약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비교 패턴 추세를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이 피벗 차트 보고서입니다. 3번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사용하면 대화형 방식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이 피벗 테이블입니다. 4번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여 원하는 값을 입력하여 위에 가서 값을 예측할 수 있는 것, 이런 값을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것, 이런 분석 도구는 피벗 테이블이 아니라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로 바꿔 써주세요. 29번을 보게 되면 다음 중 원 단위로 입력된 숫자를 100만원 단위로 표시하기 위한 셀 서식으로 옳은 것은 끝에 콤마를 붙여야죠. 1000단위 콤마 네, 100만원이니까 정답은 2번 콤마를 2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이 이렇게 이게 100만 단위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콤마가 들어가니까 앞에 100만 단위가 나. 콤마가 2개 있어야 되죠. 요거는 1000단위, 이건 100만 단위니까 정답은 2번. 30번을 보시면 마이너스 226만 5132 수치를 다음과 같은 사용자 지정되었을 때 결과값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0이었을 때 모든 값이 나타납니다. 0.00 서식이라면 뒤에 0이 2개 붙어요. 없으니까 붙습니다. 샵, 샵 0이니까 1000단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샵샵 0.00%가 들어가면 뒤에 100을 곱해주고 원래 값에다 100을 곱해주고 퍼센트 기호가 돼야 되니까 요 뒤에 0이 더 들어가 있어야 돼요. 100을 곱해주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에 문제 31번을 보시면 국어 점수, 영어, 수학 점수의 평균이 70점이다. 평균이 80점이 되기 위해서 영어 점수는 몇 점인가 알아보는 것. 이런 것이 뭐예요? 목표값 찾기로 할 수 있는데 바르지 않는 것은 1번 수식 셀에는 D2 셀을 선택해야 합니다. 2번 찾는 값에 80을 입력하거나 원하는 수식을 입력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렸는데 찾는 값에 직접 80을 입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다 수식은 입력할 수는 없습니다. 없다. 3번 바꿀 셀 값에 B2 셀을 선택해야만 하고 목표 값은 여러 개의 값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개의 값을 예측할 수 있는 건 해찾기라는 게 있어요. 해찾기. 목표 값은 하나의 셀만 예측 가능합니다. 32번을 보시면 수식을 통해 얻으려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그 결과를 얻기 위해 수식에 필요한 입력값이 무엇인지 확신이 서지 않은 경우다. 뭐뭐 기능을 사용하면 이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금 방금 한 목표값 찾기입니다. 목표값 찾기 기능을 사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돈을 얼마 정도 빌려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대출을 몇 개월에 거쳐 갚을 것인지, 매달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러한 경우에 바로 목표값 찾기 기능을 사용하면 대출 목표를
충족하기에 넘지 말아야 할 이율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3번을 보시면 매크로 이름으로 적합한 것은 1번 합계 한글로 시작되고 공백 아래 밑줄 이렇게 가능합니다. 1번 정도. 2번은 숫자로 돼서 안 돼요. 3번은 또 뒤에 3번은 요 빼기 문자일 때문에 안 되네요. 빼기 문자일 때문에 안 되고 4번은 또 숫자로 시작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숫자로 시작되면 안 되고 그 다음 빼기 문자로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래 밑줄은 됩니다. 이렇게 또 공백이 들어가서는 또 안 됩니다. 34번 매크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주 사용하는 명령이나 반복되는 작업을 일련의 순서대로 기록한 기능입니다. 2번 매크로는 해당 작업에 대한 일련의 명령과 함수를 비주얼 C++ 모듈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주얼 베이직으로 저장합니다. 비주얼 베이직 언어 모듈로 저장하는 것이지 C++로 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번이 정답이고 3번 특정 셀이나 범위를 참조할 때 절대 주소나 상대 주소가 가능합니다. 셀은 매크로와 연결할 수 없습니다. 35번 아래 시트에서 B10셀, B12 셀의 영업일부 1/4분기 합계를 구하고자 한다. B10셀은 여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쭉 끌었다는 뜻이네요. 아무튼 요거를 영업이부 이렇게 된다. 다음 중 B10셀의 수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A, B, C, D 보니까 sum if 함수를 사용했네요. 그죠? sum if 함수. 그 다음에 계산될 곳.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건에 해당됩니다. 조건은 요거 A10에 들어갑니다. 그죠? A10에 있죠. 그래서 그리고 A 두 번째 콤마를 두 번째를 보시면 여기 쭉 보게 되면 바로 2번 들어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계산될 곳 2번을 보시면 B2서부터 B7, B2서부터 B7 요 범위에 이게 조건 범위입니다. 조건 범위고 A10이니까 이게 조건이 요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뭘까요? 계산될 곳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은 계산될 범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36번을 보시면 다음 시트에서 B7 부분합계네요. 에서 sum 하고 가로 열고 B2 땡땡하고 B2는 여기죠. 그 다음에 추주 함수가 들어갔어요. 선택 함수에서 요거 2라는 것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B4를 의미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B2 여기고 땡땡가 연속돼서 B4까지 여기까지 그죠? 그러면 23 더하기 45 더하기 10이란 뜻이에요. 세 값을 더하니까 값이 얼마입니까? 정답은 1번이 되죠. 1번 35. 다음에 37번을 보시면 다음 중 아래와 같은 워크시트에서 D2셀의 올바른 수식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인원이 없을 때는 입력 오류 이렇게 뜨게 하려면 if error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C3 값 곱하기 10만원을 곱해서 값이 맞을 때는 해당 값이 계산이 되고 아닐 경우는 입력 오류라는
문자열에 출력해라.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38번을 보시면 다음의 차트 순서가 작성 순서가 올바른 것은 먼저 2번 데이터 범위와 계열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1번 작성할 차트 중 차트 종류를 선택하여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차트를 삽입할 위치를 지정하고 마지막 4번 차트 옵션을 설정한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39번 3차원 막대 차트에 적용할 수 없는 기능은 원근감 조절, 데이터표 설정, 3차원에는 추세선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Y회전 3번이 정답이고 4번 아래의 워크시트 상태에서 설정된 영역을 해제하지 않고 셀 포인터를 A1셀로 이동시키기 위한 것으로 옳은 것은 지금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범위가 지정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죠? 여기 C4셀에 선택되어 있는데 여기서 바로 A1셀로 이동하려면 엔터 키만 치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문제를 빨리 풀어봤는데 이젠 실습을 통해서 각각 엑셀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엑셀 연습 시트에 오셔서 21번 25시트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요거 페이지 레이아웃 있죠. 페이지 레이아웃 누르시고 쭉 보게 되면 이런 게 있네요. 요 부분을 보시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이게 나왔죠. 그죠? 요 부분 자세히 버튼 페이지 설정의 요 부분을 클릭하시면 바로 페이지 설정에 나와 있죠. 여기에서 요거 3번에가 정답이죠. 3번은 뭐냐면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실행한 경우 인쇄 영역을 설정할 수 없다. 이 부분인데 여기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여백이 있습니다. 그죠? 여백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죠. 그죠? 여기서 인쇄 영역을 설정할 수 없다. 인쇄 영역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결국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서 페이지 설정의 대화 상자를 실행한 경우 여기 페이지, 여백, 머리글, 바닥글 요 시트에 가시면 인쇄 영역을 이렇게 지정하고서 필요한 곳을 이렇게 끌어서 인쇄 영역을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리니까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즉 다시 보시면 이 페이지 레이아웃의 페이지 설정에 요게요.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 요 버튼을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뜨죠. 이렇게 여기서 시트 탭에서 인쇄 영역을 설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22번에 열 넓이가 예를 들어서 해당 열 넓이를 이렇게 A3에서부터 여기까지 영역 지정하시고 홈 탭에 들어가셔서 요거 글자 크기를 20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요 열 넓이 요 행 넓이를 여기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늘리고 이렇게 요거를 A와 B 사이 열 넓이를 늘린다 뜻이에요. 이렇게 늘리면 글자도 크게 된다? 글자는 크게 안 돼요. 그죠? 그래서 22번에 4번 해당 열 넓이를 크게 하면 글자의 크기도 같이 조정된다. 커진다, 작아진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다시 실행 취소합니다. 쭈르륵 원위치 갖다 놓고 실행 취소했어요. 그 다음에 23번 열 넓이는 0에서 255까지
그 다음에 4번이 틀렸죠. 행머리글 아래쪽을 한번 클릭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줄여놓고 더블 클릭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3번과 4행 사이를 갖다 놓고 약간 줄여놓으세요. 이렇게 줄여놓고 다시 3번과 4행을 한 번 클릭이 아니라 더블 클릭 늘어나죠. 그죠? 약간 줄여놓고 더블 클릭 하는 거지 한 번 클릭이 아니다. 그래서 33번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분합 기능 볼까요? 지금 쭉 보게 되면 여기서 부분합 기능을 하늘재가 뭐 코코, 야크, 써니 뭐 이런 식이 됐을 경우 먼저 제조회사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가서 요거 기억 키울에서 오름차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부분합이 있죠. 그룹할 것은 제조회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함수가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곱, 그 다음에 뭐 숫자 개수, 표분, 표준 편차 이런 것이고 또 더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 이런 것이 있는데 중앙값이는 없어요. 그죠? 숫자 개수가 있고 곱도 있어요. 근데 중앙값은 없습니다. 그리고 25번은 바로 요 합계함수가 있죠. 요 합계함수는 선택하고 합계함수를 선택하시고 매출 총액만 선택할까요? 매출 총액.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총액이 선택되어 있는데 요거를 클릭해 보세요. 여기를 클릭해 보면 사용한 함수는 토탈 썸 함수가 아니라 무슨 함수? 섭 토탈 함수가 사용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섭 토탈 함수.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의 문제를 안 만들어 놨네요. 27번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아무튼 안 만들어 놨고 28번에 4번에 해당되는 28번 시트에 오시면 이와 같이 시나리오를 만들어 놨어요. 시나리오가 현재 값이 30%였을 때 인상률 40%. 이건 직접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할인율 뭐 20%일 때 실제 판매 금액 평균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피벗 테이블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바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4번을 피벗 테이블을 지우시고 시나리오라 쓴 이유는 이것을 사용하여 원하는 값을 입력하여 값을 예측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9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됐을 경우죠. 해당 셀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셀 서식을 누르셔서 바로 2번에 샵, 콤마, 샵샵해서 바로 밑에 사용자 지정 가서 여기에다 샵, 콤마, 샵샵 0에다 요거 샵, 콤마 하나 더 됐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위에 여기를 잘 보시면 하나가 1000단위, 하나가 1000단위니까 여기다 1000단위의 쉼표 스타일을 하나 넣으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고 다시 한번 넣어볼까요? 한 번 더 이렇게 됐죠. 그죠? 100만 이렇게 100만이 1000만이 되는 것을 그죠? 뒤에 동그라미 6개가 지금 없어졌죠. 그럴 때는 이렇게 쉼표 스타일을 2개 넣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30번 같은 경우 클릭하셔서 바로 요거죠. 요런 서식을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여기서 선택하시고 홈에서 여기 퍼센트 기호가 있죠. 퍼센트 기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늘려놨어요. 지금 공이 2개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이유가 다시 이 상태에서 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셀 서식 가서 됐겠죠?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지금 이 상태에서 0.00% 기호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퍼센트 기호는 바로 원래 값에다 100을 곱하고 그 다음에 퍼센트 기호를 붙여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값이 돼야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31번 같은 것이 목표값 찾기인데 지금 평균이 들어갔는데 평균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그룹의 가상 분석에 가셔서 목표값 찾기 PT 이 셀이 80이 되려면 근데 요 80, 요 부분 그죠? 요 부분은 2번이 정답이죠. 찾는 값을 80을 입력할 수 있지만은 원하는 수식을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80이 되고자 할 때 B셀 얼마 값이냐 확인 눌러볼까요? 평균이 80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예측할 수 있는 92 값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것이 바로 목표값 찾기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몇 번 해야 될까요? 35번 보시면 35번 시트로 가셔서 지금 이렇게 값이 나왔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총합계 쭉 나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삭제키 눌러서 지워 봅시다. 그럼 선택하시고 는